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네 번째 반복 주기의 두 번째로 로그인 상태에 따라서 메뉴 처리를 하고 로그아웃 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뉴 처리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저희 이 메뉴상에서 보면 이 네 개의 메뉴가 항상 나타나야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로그인과 회원가입은 로그인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야 되는 버튼이고, 그리고 로그아웃하고 개인정보 수정은 제가 로그인을 성공하면 그때 보여야 되는 거죠. 당연하겠죠. 저희가 지금까지 로그인 기능을 구현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4개의 메뉴가 계속 보이는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그인 기능을 저희가 구현했으니까 저 메뉴를 로그인 했을 때 이 두 개 메뉴가 나타나고 로그아웃 했을 때 이 두 개의 메뉴가 나타나도록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저희가 구현하려고 보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의심을 해야 되는데, 뭔가 기능 구현을 해요. 이제 여기 템플릿 엔진 쪽에서 이제 여기에서 뭔가 if else 문이 필요하겠죠. 여기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if else 문이 이제 필요할 텐데, 자, 이거를 테스트하는 과정을 보니까 이제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번 회원 가입을 해야 되는 귀찮은 작업이 있잖아요. 이런 작업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회원 가입을 좀 미리 해놓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에 테스트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의심을 해보고 찾아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프로그래머니까 이런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고민해 봐야 되겠죠. 왜? 우리 시간은 상당히 소중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스프링 부트를 보면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뭔가 데이터 초기화 스프링 부트에 그리고 JPA의 데이터 이니셜라이즈 뭐 이런 식으로 있네요. 이거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이 있습니다. 쭉쭉 나오고 이니셜라이즈 하려면 보니까 import.sql이라는 파일을 클래스 패스의 루트에 두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여기 보면 클래스 패스의 루트는 src 메인에 자바가 있는 여기가 루트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import.sql을 둘 수도 있고요. 그리고 src 메인의 리소시즈 이 하위도 바로 클래스 패스의 루트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역할로 보면 여기는 자바 소스 코드를 관리하는 곳이죠. src 메인의 자바는. 그렇기 때문에 import.sql 파일은 src 메인의 리소시즈 밑에서 관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커맨드 N 누르고 윈도우는 컨트롤 N이고요. 파일을 만드는데 파일명은 import.sql. 여기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우리가 인서트 쿼리를 하는 것처럼 인서트 쿼리를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보려면 여기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인서트 문을 이용해서 보통 대문자로 쿼리를 했으니까 insert into 그다음에 테이블, 그리고 저희는 이제 id는 자동 증가하기 때문에 이 4개의 값만 넣도록 제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 언더바 id 그 다음에 패스워드, 네임, 이메일 이렇게, 그리고 밸류즈 하시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 값들을 넣으시면 돼요. 값은 잡아지기, 패스워드도 좀 짧게, 그리고 이메일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초기 데이터를 여러 개 넣고 싶으면 여러 개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나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기화를 한 다음에 다시 접속을 해서 정말 초기에 데이터가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봤더니 잘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바로 여기에서 회원가입이 필요 없이 로그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잡아지기 테스트, 바로 로그인이 됐죠.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뭐 개발 과정에서 상당히 뭐 수동 테스트를 많이 해서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하다 보니까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지금처럼 뭔가 대안을 찾아서 좀 더 효율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바로 로그인 테스트를 할 수 있고요. 지금 로그인이 된 상태겠죠.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머스테시 문법에서 뭔가 템플릿 엔진 쪽에서 뭔가 쿼리를 해야 되는데, 자, 로그인이 될 때 뭐 이런 부분 찾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 쪽에 가서, 자, 이 부분 여기는 유저, 이 세션에 저희가 유저라는 이름으로 유저를 전달했는데 이 데이터가 템플릿 엔진에 잘 전달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될 거라고 스프링 부트가 그 정도는 해주겠지라고 예상은 하는데, 한번 봐야죠, 정말 되는지. 그래서 if else는 템플릿 머스테시에서는 if else가 여기로 보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if 문을 두 번 써서, 자, 여기는 유저가 존재하지 않을 때, 그러면 여기 보면 존재하지 않을 때니까 뭔가 not이죠. not 앞에 거꾸로. 그래서 인버트 섹션이 있습니다. 여기에 얘가 없을 때, 존재하지 않을 때는 샵이 아니라 이걸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if else를 이런 형태로 구현하는 것으로 보여지니까 얘는 이게 아니라 존재하지 않을 때, 유저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회원가입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유저가 존재를 한다,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 포문을 돌듯이 똑같이 이렇게, 저도 사실 머스테시로 이렇게 구현을 처음 해보는 거예요. 지금 한 번에 제 예상하는 대로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면 찍었는데, 되면은 또 여러분들이 처음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 안 믿겠죠? 됐습니다. 된 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 보면 제가 그 릴로드 기능을 해놨더니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정말 좀 전에 제가 로그인 해놨는데 서버 재시작이 됐나요? 언제? 된 거 맞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죠. 안 된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보기엔. 이렇게 해서 로그인을 하는 순간 여기 메뉴가 로그 아웃하고 개인정보 수정으로 딱 바뀐다면 좋겠죠. 안 바뀌네요. 이런 실망스러운. 자, 그러면 일단 얘가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는 제가 알았고, 그러면 이 부분이 동작하지 않는 거겠죠. 아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 있는 유저 데이터를 여기에 세션에 저장되어 있는 이 유저 데이터를 가져올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해결책을 찾아야죠. 어떻게? 검색을 통해서 세션에 담긴 데이터는 머스테시에서 어떻게 갖고 올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통해서 바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안 나오면 잠시 멈췄다가 방법을 찾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머스테시, 스프링, 세션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검색을 해보십시오. 검색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엄청난 상당히 중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검색을 자꾸 하는 연습을 들이시고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느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느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뭐 별로 머스테시하고 세션하고 연동 별로 안 하나 보네요. 아니 머스테시를 별로 안 쓰나요? 네, 저는 좀 쓰겠거니 하고 문법 새로운 문법으로 한번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난감합니다. 네, 이런데 보니까 세션에 넣으면 이렇게 잘 찾아서 들어가는 걸로 보여지는데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데 안 나오네요. 자, 그러면 잠깐 멈췄다가 방법을 찾아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중간에 또 다른 일이 있어서 좀 갔다 오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네요. 이렇게 동영상 찍다 보면 중간중간에 계속 좀 예상치 못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서 찾아보니까 세션 여기 보면 스프링 부트 설정 중에 이 세션 데이터를 여기 보면 모델에 추가해주는 설정이 있습니다. 디폴트는 폴스로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이 쌓이면서 하나씩 찾을 수 있는 검색해서 그런 능력이 필요하겠죠. 자, 이 설정을 디폴트는 폴스인데 얘를 true로 두면 이 세션에 담긴 데이터들을 모델에 담아서 이 템플릿 엔진에 전달해주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 설정을 해볼게요. 한 다음에 실행을 하면 현재 로그인은 서버가 제작되면서 초기화가 됐기 때문에 자 여기서 잡아지기 테스트라는 여기 보시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스프링 부트가 이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설정으로 상당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추가적인 구현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지 않아도 빠르게 뭔가 문제점을 좀 해결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로그아웃 기능을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로그아웃은 유저스의 로그아웃이라는 URL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get mapping get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포스트로 하는 게 더 좋긴 한데 포스트로 할 수도 있는데 get으로 하겠고요. 로그아웃. 자, 로그아웃을 하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메인으로 이동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로그아웃을 하면 저희가 세션의 데이터를 저장했잖아요. 세션에다 데이터를 한번 저장해 놓으면 이 세션에 담긴 데이터는 여러 웹페이지를 이동하더라도 계속 저장된 상태로 유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로그아웃을 할 때는 세션에 담겨 있는 저 유저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remove attribute 해서 유저라는 이름으로 여기에 키에 해당하는 이 이름과 여기에 있는 이 이름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로그아웃 기능 구현이 끝났습니다. 상당히 쉽죠. 자, 로그아웃. 그런데 서버가 재시작이 되면 여러분 세션에 담겨 있는 데이터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드를 지금 수정을 하면 이 데브 툴즈에 의해서 서버가 자동으로 재시작이 되면서 리프레시가 되는데 리프레시가 될 때 이렇게 세션 데이터가 사라지기 때문에 로그 아웃 되어 버린 상태와 똑같이 되어 버리는 거죠. 자, 로그인을 하고요. 그리고 로그 아웃을 하면 해당 데이터가 사라진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테스트 로그인을 하고요. 그리고 로그아웃 버튼을 클릭하면 정상적으로 로그아웃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세션이라는 걸 이용해서 로그인된 상태 정보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밑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추후에 좀 더 추가적으로 학습하실 걸 추천하고요. 그때 검색할 때 쿠키, 세션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관련된 무수히 많은 문서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제가 로그인을 했을 때 로그인한 사용자에 대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아니죠. 오늘도 몇 번째 찍으니까 이번에도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커밋을 로그인 메뉴 관리 및 로그 아웃 기능 구형 이런 식으로 커밋 메시지 남기는 연습을 어떤 단위가 끝날 때마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